자, 청와대가 하는 짓거리가 웃깁니다. 검찰 보고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나 이런 거를 일체하지 마라. 그리고 또 형사사건 이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기자들을 검사들을 아예 못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또 추미애가 아직 장관도 되지 않아 놓고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뭐 위에 검사장급 승진, 부장 승진까지 전부 인사를 다 챙기겠다고 지금 승진 동의서, 승진과 관련되는 무슨 뭐 감찰 동의서를 갖다가 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주는 거죠. 2월달 승진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가 친문 비리를 검찰이 발표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유죄수 사건이 정리돼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발을 윤도안이를 통해 가지고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자기 비리 해명하는 데입니까? 자, 그래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한 모양새를 띠고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유재수 관련 비위 내용을 축소했다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은 유재수가 동의를 안 해서 감찰 못 했다라는 게 직무유기다. 직무유기가 딴 게 직무유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포렌식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감찰 대상자가 감찰을 안 받겠다고 해도 비위가 있으면 중단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지. 감찰 대상자가 나 안 받겠다 하면 감찰 중단하는 게 무슨 놈의 감찰이냐. 비위가 나왔는데 감찰을 중단하는 게 직무유기고 권력남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윤도안이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기현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가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기사를 쓰면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지 제보자의 기사가 아니지 않냐. 김 전 시장 관련 비제보를 누가 했든지 관계없이 이를 가공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곳이 청와대면 울산 선거 직전에 청와대의 이 하명 수사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최근에 법무부가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의한 보도 통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조국이 장관 때 만든 이 규정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게 됐는데 이 규정을 만들어 검찰의 입을 묶어놓고 적어들은 기자들한테 청와대 연루자들이 자기들 주장만을 막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검찰은 말 못하게 하고 저거는 범죄 혐의자들이 마음대로 떠들고 자빠졌습니다. 윤도안은 유씨 규명을 부탁받은 윤건영, 천경덕 등이 백은우를 통해 감찰을 진행했던 민정수석실에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윤건영 등의 주장과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재수는 검찰에서 윤건영, 천경덕, 김경수 등에게 감찰 중단을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다라고 말했고 백은우도 여권 관계자들한테 감찰 중단 민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은우까지도 내가 연락을 받아서 그랬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유재수 부탁을 받은 윤건영 등이 백은우에게 전화했고 이것이 감찰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청와대의 해명은 윤건영과 청경덕의 입장만 대변한 거라는 겁니다. 또 윤도안은 유재수,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적이 없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네 사람이 금융위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요. 추미애는 청문회도 안 했고 장관도 아닌데 검찰 인사 준비를 하고 검사장 대상 연수원 28기에게 인사검증 동의 요청 메일을 보내서 청와대 지금 수사하는 핵심 지휘라인의 교체를 갖다가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부장검사 승진 대상이 포함된 34기 이 사람들은 또 위에 지시하는 라인 밑에서 이 울산 하명 수사, 조국 비리 수사, 유재수 수사 등 실무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가 장관에 임명되면 언제든지 즉시 인사가 가능해서 법조계가 영전을 가장해서 한직에 보낼 가능성이 지금 크다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가능성이 있는 29기부터 30기, 또 부장검사 승진 가능성이 있는 34기가 지금 이 문정권 수사에 대해서 실무 핵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시라인 핵심인데 이들을 지금 전부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현재 검사장급 6자리가 이 공석인데 그래서 대폭 고검장 검사장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법무부가 승진시켜 버린다라는 미끼로 윤 총장 직속 대검 간부들을 전부 흩어놓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밑에 부장들이 있지요. 우리가 동영상 만들어 놨는데 국감 때 보면 윤 총장이 다 소개합니다. 대검 차장이고 무슨 반부패 강력 부장이고 뭐 이렇게 쭉 소개를 해요. 그 사람들을 다 흩어놔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 34기 이 사람들은 울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조국 조사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 등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부부장 검사들인데, 그런데 이 서울에 근무하는 부장 검사는 영전을 가장한 인사를 통해 한직으로, 즉 지청장이나 이런 데 보내버리면서 수사 지라인인 검사장급 등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수사팀 자체도 다 흔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현재까지 지금 석사 논문을 표절했고, 그리고 딸한테 9천만 원 이렇게 정려를 해준 것처럼 보이는 문건이 나타났습니다. 딸한테 빌려주고 철저하게 갚겠다 했는데 그 자체가 더 이상합니다. 추미애는 남편이 15, 16대 총선 직전 지역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선거가 끝나니까 곧바로 근무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다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 서성한 변호사는 선거를 15, 17대 선거까지 한 달 앞두고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전북 정읍 아파트에서 추미애가 거주하는 광진구 아파트로 전입을 했다가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또 정읍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뭐 한 사람은 서울 광진 지역구에 살고 또 한 사람은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한 지가 오래된 사이입니다. 96년 때부터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또 위장 전입이라면 위장 전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운하는 지금 지 잘난 듯이 떠들어대는 황운하는 김기현 수사 당시에 행안부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구했대요. 두 가지를 요구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사할 거니까 두 가지 해주라. 울산에 총경 자리를 2개 더 늘려주라. 청사 별관 수사동 신축 예산 30억을 지원해달라 했는데 총경 자리는 늘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신축 예산 35억이
2018년에 배정이 됐고 올해는 조정을 거쳐서 40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 지금 공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년 5월부터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방청장이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한테 예산 인사 민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그 타이밍이 그야말로 열심히 김기현을 수사하던 그 타이밍에 송철호하고 아주 가깝다는 측근 유모씨 뭐 업자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건설업체 대표. 이 사람을 통해서 여권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걸 따냈다고 합니다.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그때 2017년, 2018년 당시에 울산청의 수사관장으로 있던 A 총경이라는 사람을 지금 소환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백은우 민정실 산하 특감반원 이 비행정관과 울산에서 만난 사람으로 지금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기현 전 시장이 지금 어제 검찰에 출두해서 참고인, 즉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황운하가 울산에 부임하고 청와대에서 김기현을 조사한다라는 주장이 들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임자와 배우자를 밝혀서 이런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없어야 된다. 송병기 부시장이 전화통화가 아닌 보고서와 문건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울산시의 현직 공무원이 당시 여당 후보이던 송철호 측에 비공개 내부 문건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찰만 이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 물론 청와대도 했지만은요. 울산시의 공무원들은 누가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는 어느 쪽이든 현직 시장이 나섰다 하더라도 도와주면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당의 후보라도 도와주면 안 되는데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 첩보를 가지고 지금 김기현 시장을 수사했다는 데 이어서 공무원들까지 지금 개입을 해서 장난을 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송철호 당선에 기여를 한 일부 공무원들은 울산시의 요직에 이렇게 배치를 받았대요. 자, 동아일보 취재에 의하면 송철호 캠프의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진 본격적인 캠프 출범 이전에 이런 유사 캠프에 울산시 내부 문건 상당수가 이 캠프로 입수되어서 선거 전략 및 공약 수립에 활용됐다는 겁니다. 보통 현직 시장이 시장이면 아무래도 시의 내부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쉽겠지만은 거기에 도전하는 후보는 시의 어떤 내부의 정책 전략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렵지요. 근데 공무원들이 다 빼줬다는 겁니다. 검찰이 송병기 집을 뒤지니까 거기서 선거 준비 문건 상당수가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검찰의 그 문건 유출자처럼 의심을 받아서 출두한 울산시 공무원들이 선거 전에 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경위를 갖다가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문건 중에 송철호 캠프에 넘어간 내용 중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울산시의 각종 정보와 진행사항도 내부 검토 자료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누가 갖다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입수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직 선거법상의 일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수되어져서 실제로 선거의 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영향을 미쳐서 일부는 실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구이냐로 봤을 때 송병기 외에 현 울산의 고위 공무원 그리고 울산 민주당 시당 고위 관계자 등 6명이 이런 유사 캠프를 2017년 가을부터 가동을 하고 정보를 논의했고 전략을 논의했는데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제 공업탑기획위원회라는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 대부분이 선거 캠프가 본격 출범한 뒤는 캠프에 옮겼고 또 그 뒤에는 당선된 뒤에는 울산시의 요직으로 갔다고 합니다. 송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서기 전에도 울산 방부대 안각화 보전 등을 갖다가 문제 삼았는데 당시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송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장관과 이렇게 동행도 했고 또 청와대에 가서 행정관을 만나서 정책도 논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청에서 김기현을 수사하는 경찰이 청와대 파견 경찰에게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기 위해 송철호가 서울에서 임종석과 조국까지 만나고 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권은 검찰을 추미애를 통해 갖고 조기에 제거하고 공수처를 넣어서 선거 전에 다 진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국민적 분노가 지금 꿋꿋이 버티면서 나아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제가 있으면 다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유재수 감찰무만은 청와대가 비리를 덮어주는 데 일조했고 울산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대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무조건 앞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들 병원까지 지금 추가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